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와 건축물 진입로가 사유입니다. 이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질문은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면지역의 일종 근생 건축물 및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는데 지목은 대로 바뀌었죠. 그 진입로 너비가 6m이고 사유인데 토지용계 확인서에 건축법 도로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굴착하려면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허가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인가요? 답변. 건축물의 진입로가, 자, 그림을 보세요. 밑에서 위로 빨갛게 있는 화살표가 6m 도로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에도 건축물이 있고 왼쪽에도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 앞에 있는 동그란 곳이 그 경락받은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다 그 말입니다. 건축물의 진입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인 경우에는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락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면 사용락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황도로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공도임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 진입로가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호구 도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비도시 면지역이라도 건축법 도로 지정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쓴 맹탈 책에 보면 그 사례가 나와 있죠. 비도시 면지역인데도 토지용계 확인서 그 중간쯤에 보면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호구 도로라고 표시가 됩니다. 비도시 면적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진입로 소유자가 목적 사업을 위해서 스스로 지정을 요청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 도로 지정을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 소유자가, 진입로 소유자가 지정해달라고 하면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등에서 행정지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이유로 행정지도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지정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자체는 도로 등이 미설치된 곳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토지를 형질 변경해서 거기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로, 지목을 대로 바꾸려면 진입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있으면서 거기에 도로란,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시설인 도로란 건축법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아주 명시되어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건축법 지정 도로란 건축허가나 신고 때마다 허가권자가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도로 지정하고, 공도라는 말은 사용락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도로인 건축법 도로를 말하겠죠. 건축법 도로인 공도를 지정하고 그 근거를 도로관리대장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관리대장은 건축가에서 보관하고 있고, 그 건축법 지정도로의 연결 도면 및 총괄대장은 세움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는 확인할 수 없죠.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쓴 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가 도로 제2장 공도 찾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도를 찾는 순서를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두 번째,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 지정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건축허가 때 지정했던 지정도로인가 확인하시고,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없다 하더라도, 왜? 토지용계획 확인서는 2009년 8월 13일 이후 것만 있기 때문이죠. 그 전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으로 도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3조에 있죠. 다만 개발행위 허가에서 지목이 대 등 6가지 지목이 형질 변경이 되어 있다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기반시설이 없으면 개발행위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기반시설이 있으면 지목이 돼 학교, 주차장, 주유소, 창고, 용지 등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습니다. 물론 기반시설이 없으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또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개발행위가 대상이 아니고, 그러나 기반시설이 없으면 된다. 대상이 된다. 이건 2009-199-60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됩니다. 이때 건축법 도로 지정을 개발행위가 조건으로 하여 건축법 도로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행위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마 기반시설, 그래서 허가 기준의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적합하게끔 대지와 도로 관계를 해석하라 이 말이죠. 개발행위 허가에서. 두 번째, 개발행위 별 검토 사항에 가 건축물 그 건축에 보면 2호에 도로,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법에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원칙적으로 도로,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이 허가해 주지 마라라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비도시 지역은 허가받을 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자체 도시군 계획 조례로 위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그런 건축법 도로가 되지 않았어도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죠. 이때 건축법 도로 지정을 개발행위 허가 조건으로 하여 건축법 도로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2003년에 만들어지고 2003년 이후 2005년부터 이런 규정들이 이제 조금씩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에 한해서는 이런 현황 도로를 만들지 마라.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라 하는 것이죠. 개발행위 허가 때 그렇게 행정지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초지자체 31개 중 18곳은 건축법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도시계획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13곳은 도시계획조례에 명확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어서 지자체 허가 공무원들 스스로 헷갈립니다. 즉 18곳의 지자체는 조례에 도로 등이 미설치된 곳에 개발행위 허가 조건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 확보를 허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비도시 면적은 도로 지정을 안 해도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조례로, 지자체 조례로 건축법 도로 확보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건축법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됐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개발행위 운영 지침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라 건축법 도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 지침이 시행된 이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설된 도로는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됐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법제처 유권에서는 사용량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자, 법제 주권에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등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인이 소유 관리하는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허락을 받아서 기반시설인 그 도로를 사용하여 주변의 교통, 소통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유권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개발행위 허가에서 목적 사업을 위하여 스스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 또는
제한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현황 도로는 당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보아서 타인의 건축허가에서 접도 의무가 충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법령과 판례로 담당자를 설득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런 거죠. 도시계획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것은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의한다라고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령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진입로가 앞선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를 위해 스스로 공도로 제공한 것이라면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양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2009-8802 판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하면서 만들어진 토지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라고 그냥 간단하고 명확하게 허가권자가 판단해도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허가권자가 사유인 현황도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박탈하려면 사실상 박탈하는 거죠. 허가권자가 사용도 필요 없이 허가를 해주면 말이죠.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해서 분할한 목적 또 본인의 토지 가치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라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려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그 말이죠. 다음 다섯 번째, 지하의 밀착에는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잘못 해석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행위가 대상이라서 사용락이 필요하거나 또는 허가권자가 종합적인 판단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면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일 겁니다. 대법원 2013-33454 등에 있죠. 그러나 허가권자가 지상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됐다고 판단하면 그 효력은 지하에도 미치고 도로가 아닌 가스, 수도관 등의 기반시설 매설에도 미친다고 유권 해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도로 위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수익권은 제한의 범위를 말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재량권이 일탈 남용되면 결국 법원이 취소할 것이므로 허가권자도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하에 사용락 없으면 안 된다라고 불어를 때리면 자 불어처분 취소 소송하게 되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대법원은 분명히 그 불어처분 취소하라고 판결할 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판결을 통해서 취소되는 것보다는 대법원 판례를 잘 읽고 허가권자가 미리 그걸 사용락 없이 허가를 해주면 모두가 편안해지는 거죠. 여섯 번째, 현황도로 소유자가 바뀌면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현황도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고 매매, 경매 등의 특별 승계인도 외관상 도로인 것을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 특정 승계인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경매, 매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도 외관상
도로인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일반 공중 통행로라는 걸 알고 샀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다 그 말입니다.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비도시 면지역의 건축 허가에서 건축법으로는 도로 지정을 하지 못하지만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배타적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못하였다면 그 현황대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은 대법원 판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에 있는 빨간 부분이 지금 경락받은 대지입니다. 건축물도 있고요. 근생 건축물. 그리고 노랗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이 건축법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근처를 전부 한 사람이 분양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이죠. 자, 그런데 대법원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 여부는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하였지만 지자체가 민법과 행정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감사 등이 두려워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토부는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을 대법원 판례에 맞게 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등 업무 지침에 명확히 명시해서 많은 국민 및 지자체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